오늘은 이제 그 의사들, 일본 의사들의 수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.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. 캐리어 픽스라고 돼 있는데 쭉 저하고 같이 좀 보실게요. 그러면은 평균 연수가 1230만 엔.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10 하면은 뭐 우리나라 연봉이랑 비슷할 건데 우리도 이제 근무 조건이 다 다르죠. 그러니까 이제 개업하신 분도 있고, 봉직, 취직하신 분도 있고, 대학에 계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, 이 금액으로만 보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이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1200만 원을 넘어섰다. 이게 이제 2020년 9월이니까 뭐 얼마 안 된 그런 기사겠죠. 그래서 1200만 엔이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소득 구조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냐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랬더니 그래도 역시 제일 높은 수입이고요. 의사 밑에 파일로트, 대학 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대학 교수, 교수님, 기자, 부동산, 감정사, 치과의사가 또 생각보다는 좀 의사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. 이런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의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연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1번 이제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그죠? 예, 수입이 다를 거예요. 그리고 국립병원 한 800만 원. 그리고 이런 여기서 이제 이도하고 격지 이런 데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시골 마찬가지 개념입니다.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높죠.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산업의는 개업의는 연수 3천만 원. 근데 이제 개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에 뭐 세금 다 따르죠. 세금 따르고 이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민간병원이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학병원 1000만 원.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뭐 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또 뭐 아무래도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. 국립병원은 그 중에서도 그 공공성이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글쎄요 뭐 이런 의료원들 아닐까요? 지방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기는 대학병원보다도 급여가 좀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고지라고 그러면은 의사 부족한 이런 곳으로 가면은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개업해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다. 그거는 뭐 글쎄요. 제가 3천만 원 정도의 연수라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업은 여러 가지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사의 분야별 연수를 소개합니다. 그래서 보니까는 내과 계통, 외과 계통, 외과 계통이 좀 높고 소아과는 뭐 조금 낮지만 정신과, 치과 이렇게 나눠 놓은 것도 아마 좀 일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외과 계통은 아무래도 또 수술 있고 뭐 거기에 따르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급여를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소아과는 아무래도 내과 뭐 유사한데 차이는 그렇게 안 나고 정신과도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떼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치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의사들에 비해서 크게 수입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이게 이제 연령별 따르는 수입인데, 뭐, 당연히 이제, 여기는 이제 병역이 우리처럼 있진 않죠. 그러니까는 뭐, 20살에서 24살짜리 의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, 그때 수입보다는 차츰차츰 올라가다가, 피크가 50대, 초중반인 것 같고, 60대까지. 그래서, 그거는 뭐, 가장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의사로서 그런 식의 수입이 높다.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, 뭐, 세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. 비슷해가지고 한 30% 내 정도의 세율이기 때문에, 그걸 제하고 이제 실제 본인 소득이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, 한번 참고해 보시고, 이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는, 뭐, 이게 미야기 県, 이와테, 아오모리 県 이런 쪽은 수입이 높다. 이건 지역별로 좀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영 형태에 의해서도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레지던트 시절, 그러니까 연수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의국이라는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정해주는 병원들에서 자 구급외래 이게 응급실 같은 곳이겠죠. 비상근으로 하면은 뭐 시간당 1만엔, 한 10만엔 정도 이 정도. 그죠? 당직은 하룻밤 자는데 3, 4만엔. 그리고 이제 전문 기술,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카메라라고 그러면은 내시경, 맘모그라피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1만엔. 이제 응급실하고 어떤 술기가 있는 곳에서는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, 그리고 당직하는 곳에서는 한 3, 4만 원, 3, 4만 엔 정도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민간의국 또는 이제 M3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의사를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그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정도의 조건에 의사를 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 볼까요? 찾아가 보면은 야 여기는 쇼고캔인 것 같아요. 근데 2천만엔부터 주 5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만큼 뭐 근무하는 일수나 그리고 근무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수입대가 이제 아마 이제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오지로 갈수록 뭐 1,800에서 2천만 엔 정도 그리고 수도권 이제 도쿄 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그거보다는 좀 낮아져 있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30% 정도의 세율을 제하고 실제로 우리 가져가는 그런 수입이 어느 정도냐 요거는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뭐 구인 조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요. 다른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